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스트라제네카 입단 부작용 의심 사례. 접종 2주 뒤에 전신 근육 염증,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는데 기저질환 없던 20대 건강하던 아들이 접종 2주 뒤부터 다리 저림과 통증, 근육에 힘 들어가지 않는 증상, 근육 염증 수치가 무려 2만, 칫솔질조차 못할 만큼 통증 심하고 음식조차 못 먹는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50대 의사 A씨가 접종 이틀 뒤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접종 후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다고 합니다. 평소 고혈압 복용 외에 특히 기저질환도 없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걱정하는 국민들, 그리고 이걸 보도하는 언론을 향해서 왜 이러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질병청 입장으로서도 과연 이 같은 정말 무서운 보고 사례들과 백신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요, 답답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질병 백신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선 그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분명하게 밝혀서 신속하게 그 결과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기저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치더라도 백신을 맞지 않았으면 사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1차적인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안전하다는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과 심지어 상당히 중한 중증이나 사망의 경우에는 국가가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따지려는 시도보다도 좀 더 폭넓게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응해 주셔야 하는데 국민들의 협조가 이러한 추세라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 백신을 맞겠다라고 응답하는 국민의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7월까지만 해도 87%였는데 지금 61.4%로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자, 예방접종 받을 의향이 있다라는 답변도 뚝뚝 떨어졌습니다. 2021년 3월 지난달에 비해서 두 달 전에 비해서 한 달 전 의향이 68.0에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61.4%로 뚝 떨어진 상황입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 사실은 이런 논리로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이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 논리 중에 하나가 백신을 안 맞고 집단 면역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의 우려보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더 적다라는 논리는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한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고 한 사람의 건강이 소중하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중심으로 현재 이런 부작용 사례들이 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염려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에서 비롯됐다고 봐요.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전히 대통령께서도 계획보다 백신 접종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수급에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질병청에서도 그냥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손에 잡힐 만한 결과가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백신이 절벽 상태인 거에 대해서는 맞는 거잖아요. 그럼 맞는 거를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제시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만약 이렇게 우겨서는 안 되는 거다. 두 번째, 작년에 87%까지 백신을 맞겠다는 국민들이 이제 와서는 6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백신 선택권 없잖아요. 파이자, 모더나 이런 거 말고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안 되는 상황이잖아.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마냥 그냥 언론이 잘못됐다, 국민들이 판단 잘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맞아라라고 주장하기 전에 좀 전에 우리 박성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과관계가 꼭 안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애매하더라도 일단 치료할 수 있는 지원 좀 해주고 광의로 해석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됐던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 많은 예산 딴 데 쓰지 말고 좀 도와주면 되지, 왜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면서 강압적으로 백신을 막 접종을 해라라고 주장하는 건데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십니다. 개인 견해였고요. 박수현 대변인. 예. 우리 박성화 대변인 말씀이 이제 야당의 의견이라고 본다면 야당의 의견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동의할 수 있으나 앞에 쭉 말씀하신 말씀은 근거가 없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우리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만 독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불안감 때문에 평생 매년 맞던 독감을 1,000만 명이나 안 맞아서 1,000만 명분의 독감 백신을 폐기했어요. 그만큼 불안감이 조성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나 그 불안감을 누가 조성하느냐? 정부가 신뢰를 잃는 것이냐 아니면 언론과 야당이 과도하게 불신을 키우는 것이냐. 뭐 두 가지 다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다를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백신은 어쨌든 지금 그 희귀혈전이라는 것이 100만 명당 1명이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통계가 그나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확진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100만 명에 35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걸려 사망하실 확률 이것보다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3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도 더 신뢰를 쌓아야 되지만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이 신뢰를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자, 두 분의 말씀 들어봤습니다.